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6월 21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0일 도쿄에서 3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7,88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59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5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967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3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5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4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30대가 총 32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여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35명 중 집단검사를 받은 유흥가 관계자 11명을 포함한 18명이 유흥가 관련 감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5,748명, 누적 사망자 수는 32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가 제시한 지표로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의 평균은 36.1명,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은 41.1%이며 주당 증가 비율은 1.98배로 여전히 신규 감염자의 증가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과 홋카이도와의 지역 간 이동 자숙이 전국에서 완화된 첫 주말, 도쿄의 주요 관광지 모습은 어땠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사쿠사에서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의 모습이 보였으며 카미나리몬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미나리몬부터 이어진 경내의 상가거리도 인파가 몰렸지만 복수의 점포에 질문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확대 전보다 매출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태라고 답하였습니다. 경내 상가거리에도 수건 등을 판매하는 남성은 사람은 늘고 있지만 외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없어서 피크 때에 비하면 아직도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하라주쿠의 타케시타 거리에서는 잡화점 등 많은 가게가 영업을 재개하여 이날 오전부터 쇼핑이나 산책으로 찾은 많은 인파로 떠들썩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 선물을 사기 위해 왔다는 40대 여성은 3개월 만에 카나가와현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신경 쓰이지만 경제도 회복해야 하니 조심하며 쇼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진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월세 지원 보조금의 신청 접수 개시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월세 지원 보조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 사이에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서 한 달에 50% 이상 감소하였거나 연속 3개월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의 반년치 최대 600만 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한정할 방침이며 당초 이달 하순에 접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신속한 지급이 요구되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임대계약이나 사업의 실태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이것들을 양립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당정 조율 등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지원 보조금에서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보이며 지속화 보조금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경제산업성은 최대한 빨리 접수 개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제2파를 겨냥한 병상 확보 계획을 설정하고 7월 말까지 체제를 정비하도록 각 도도부연에 요청하였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감염 제2파가 왔을 때 사람의 이동이나 휴업 등 자제 요청의 시기가 약 일주일 늦은 경우 피크 때 양성 환자 수는 제1파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제 요청의 시기 등으로 필요한 병상 수나 수주까지의 시간은 다르지만 후생노동성은 제2파를 내다본 새로운 의료 제공 체제의 재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그 뒤 단계적으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을 설정하고 7월 말까지 체제를 정비하도록 각 도도부연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총리는 20일 밤 하시모토 전 오사카 시장과의 대담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방송 중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 대해서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는 1년 3개월 정도 남아있어서 어떻게든 임기 중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총재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또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의 대응을 놓고 민주주의는 전원이 합의가 되면 좋지만 그것은 무리다. 그때는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은 모두 모종의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해산은 항상 의식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과의 관계를 놓고 19일 식사를 함께한 것을 언급한 뒤 두 사람 사이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면 모종의 기운이 감도는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만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불화설에 대해 일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와이 카츠유키 전 법무상과 아내 안니 참의원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해서 아베 총리의 책임은 무겁다라는 응답이 59%를 차지하며 무겁다라고 할 수 없다의 32%를 웃돌았습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36%로 지난달 조사의 27%에서 9%포인트 상승하였지만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56%로 지지율을 크게 웃도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회기 연장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17일 폐회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했어야 했다가 52%로 폐회는 타당하다의 3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를 초월한 이동의 자제 요청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가 55%, 자제해야 한다는 32%로 제2파도 우려되지만 조금이라도 일상을 되찾고 싶은 기분과 정부 대응의 불만과 불안이 교차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의료검사 체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50%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의 29%를 크게 웃돌며 여전히 PCR 검사를 받기가 어렵고 의료 현장의 부족과 부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응의 평가에서는 평가한다는 26%에 그쳤고 평가하지 않는다가 51%로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여전히 전국민 10만엔 지급이 다 되지 않은 점과 각종 대책 사업의 위탁계약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 31%로 전해 조사의 25%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일본 유신의 11%, 입헌민주 10%, 공산 6%, 공명 4%, 레이와 신센 3%, 국민민주당 2% 순이었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30%였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이 15%로 1위, 아베 신조 현 총리가 10%로 2위, 코노타로 방위상과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 부지사가 각각 7%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가고시마현 아마미 오오시마 주변에서 외국 잠수함이 떠오르지 않은 채로 일본 영해의 바로 바깥쪽에 있는 접속수역을 항행한 것을 해상자위대가 확인하였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18일 오후 아마미 오오시마의 북동쪽 접속수역을 외국 잠수함 한 척이 떠오르지 않은 채 서쪽으로 항행하는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초계기가 확인하고 추적을 하였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20일 오전에 접속수역을 나오고 동중국해 서쪽으로 향하여 나간 것이 확인되었으며 영해 침입은 없었다고 합니다. 방위성 관계자에 의하면 수집한 정보로부터 미루어 보아 중국 해군의 잠수함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잠수함이 부상하지 않고 접속수역에서 항행한 것이 확인된 것은 18년 1월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센가쿠 열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잠수함이 다른 나라의 앞바다를 항행할 경우 국제법상 영해 내에서는 부상하고 국기를 내걸어야 하지만 접속수역에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방위성 관계자에 의하면 이동 경로가 특이한 움직임이라며 항행의 목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어노 방위상은 방위성, 자위대에 긴장감을 갖고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의 인구가 지난달 1일 현재의 추계에서 처음으로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했던 4월에도 취업 및 진학 등의 전입이 있었고 인구의 도쿄 1극 집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현재 도내의 인구는 추계에서 남성은 688만 765명, 여성은 712만 2208명으로 합치면 전월보다 무려 2만 명 늘어난 1400만 2973명으로 처음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했던 4월에도 취업, 진학 등 타 지역에서 전입자가 전출자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전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8만여 명 증가하여 인구의 도쿄 1극 집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인구는 1962년에 1000만 명 선을 넘어 1967년에 1100만 명에 이르고 이후 약 30년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 후에 199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00년에 1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그 후 20년 동안 1400만 명에 이른 것이 됩니다. 도의 담당자는 버블 붕괴 이후 도쿄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변하지 않고 도심회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칸사이 지방의 중심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도로 통합하는 오사카도 구상의 협정서 방안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협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에 재편하는 것으로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협정사의 방안에 대해 19일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사카도 구상에는 그동안 오사카 유시네와 공명당이 찬성하였으며 자민당과 공산당이 반대하였지만 자민당이 분열하고 오사카 부의회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며 그 결과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협정서는 앞으로 총무성의 심사 후 부의회와 시의회에 붙게 되며 5년 전 부결된 오사카도 구상은 두 번째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오사카시의 마츠이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을 보며 11월 1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